그나 그녀 또는 그것. 자, 이거를 보통 3인칭이라고 불러요. 3인칭이란 말은 여러분 되게 어렵죠? 근데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이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서 어렵습니다. 되게 쉬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다정한 언어학자 주지후라고 합니다. 네, 먼저 한국어와 영어는 아예 계통이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영어를 공부할 때 당연히 한국어와 어떤 단어의 배열 순서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물어보는, 그러니까 의문문 만드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이 문장에 어떻게 말을 덧붙이는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영어와 한국어가 전혀 같은 데가 없어서 언어 체계가 너무 달라서 어렵다. 이것이 가장 사실 객관적인 설명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쉬운 영어 문장들로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보라는 혁명을 받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정말 쉽고 기초적인 그런 영어 문장들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변형하는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를 저는 모듈화 작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붙인 이름인데, 하나를 모두 다 따로 이제 대하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짝을 짓고, 그 다음에 순서에 맞춰서 어떤 작업화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동화까지 가는 단계만 남거든요. 그래서 그 전 작업, 바로 그 체계화하는 그 작업을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한 두 문장 정도, 두 문장 정도를 제가 일단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변형하는 거를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제 개인적 희망사항입니다. 바로 요거를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뭐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할 줄 아는 거를 써봤습니다. So I'm handsome, 당연히 나는 잘생겼다 이거고요. I speak English, 그러면 난 영어를 한다, 난 영어를 할 줄 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이제 어떤 변형을 한번 가해 볼 거냐면은 영어에서 나오는 온갖 복잡한 그런 문법 요소들을 다 하나씩 적용을 해볼 겁니다. 다만 문법 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I'm handsome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보셨을 때 제가 과연 그런가요? 아마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거에 제가 한창 젊었을 때, 잘생겼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뭘 먼저 알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비동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비동사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 비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면 그 문장 전체가 과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이렇게 과거 시제로 나타내는 경우에 이것은 대부분 현재는 안 그럴 가능성도 있음,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뭐 지금도 잘생긴 사람이 뭐하러 I was handsome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I speak English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과거로 바꿀 때는요, 바로 이 speak란 동사의 과거형이 있습니다. 걔를 써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씁니다. I spoke English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현재는 안 그럴 가능성도 있음, 이렇게 제가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혹시 지금 이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말이 돼 보이나요? 여러분 보셨을 때 I was handsome 이 말이랑 그 다음에 I spoke English 이 말이랑 어떤 게 좀 더 말이 돼 보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한때 잘생겼다가 못생겨지는 건 충분히 저를 보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알았는데 영어를 할 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별로 있을까?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거는 조금 쓰기가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뭘 필요로 하냐? 그 뒤에 보통 전치사 같은 거를 붙여서. 전치사라는 건 뭐죠, 여러분? 한국어에는 이거를 보통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이거를 후치사라고 거꾸로 배워요. 뒤 후자를 써서 뒤에다가 놓다, 위치시키다, 그런 말이다, 말씀사 이렇게 해서 후치사라고 외국인들은 많이 배우는데, 그거는 서구 언어들이 전치사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앞 전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뒤에 나올 말 바로 앞에다가 이 전 앞에다가 얘를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I spoke English at the meeting.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느낌이 어떻게 약간 바뀌냐면은, 나는 그 미팅에서, 한국어로는 그 미팅 뒤에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걸 보통 후치사라고 많이 배우고요. 영어로는 에서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굳이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되게 어색하게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회의, 얘가 나중에 나오는 그런 격입니다. 영어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때는 사실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왜냐면 이걸 한국말로 좀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은 충분히 맥락상 나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나는 그 회의에서 영어로 말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이제 위에 있는 영어와 한국어를 짝을 지어 본다면 이 에서가 바로 제가 굵게 표시한 at 부분이고 그 회의가 바로 밑줄 친 the meeting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전치사, 후치사 뭐 그런 말 필요 없죠. 보니까 바로 아시겠죠, 그렇죠? 네, 바로 이것이 또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고요. 이제 나는 잘생겼었다라는 말을 좀 더 사실에 가깝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떨까요? 나는 잘생겼었다는 말을 먼저 써요. I was handsome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는 나는 잘생겼었다라는 그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랬었어. 한때 내가 한 얼굴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가보시고 싶으면 이때 뒤에다가 뭐라고 쓰실 수가 있냐면 그냥 before 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뭐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나는 예전에 잘생겼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before이란 말은 사실 한국말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예전에 라는 말 정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저 예전에 라는 말을 빼도 나는 잘생겼었다라는 말을 완성하는데 그다지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문법적으로 나는 잘생겼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완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게 before, 예전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사라는 말이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그냥 정보를 부가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말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나는 예전에 잘생겼었다 라는 이 말에다가 다른 말을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I was handsome before I turned 30.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turn이란 단어는요 뒤에다가 보통 숫자를 붙이면 그 나이가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I turned 30 그러면 내가 30살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before이 앞에 붙었죠. 그래서 이 녀석이 사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말과 그 뒤에 나와 있는 말들을 서로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바로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이 접속사라는 개념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왜 접속이라는 게 뭐죠? 뭐랑 뭐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를 서로 연결시켜 주려고 약간 본드를 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에서 우리가 좀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들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니 아까는 부사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이번에는 접속사라고요? 맞아요, 제가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방송에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앞으로 하시면서 많이 부딪히시게 될 난관이 바로 영어는 생긴 건 똑같은데 품사, 즉 무슨 사냐가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예방주사, 백신을 놔드린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나면은 혹시나 내가 영어를 공부하다가 아는다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쓰인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별로 당황하지 않으시고 다른 품사로 쓰였나 보다. 아마 이렇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만들었던 문장 중에 I spoke English라는 말 이거 있잖아요. 한번 얘를 또 제가 좀 응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다시 아까 나왔었던 문장 두 개를 다시 나란히 써볼게요. I was handsome이랑 그 다음에 I spoke English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요 제가 이것들의 원래 그냥 현재형이 있었어요. 바로 굵은 글씨죠. 그 다음에 I speak English.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걸로 제가 뭘 해보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물어보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혹시 제가 여러분들께 나 잘생겼어?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I am handsome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겠죠. 이때 영어에서는 어떤 짓을 하냐면은 지금 가운데 있는 얘 있죠. 요 am. 여러분 왜 비동사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am, is, are was, were 이렇게 아마 외우셨던 기억들도 다들 있으실 거예요.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질문으로 바꾸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그냥 이 비동사를 그 주어 앞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어, 즉 이 문장의 어떤 설명의 주체, 설명의 대상이 되는 그런 말은 바로 I, 얘죠. 나는, 내가 이겁니다. 얘 앞으로 am이 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Am I hands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뭐라고 한 게 됩니까? 나 잘생겼어? 이렇게 물어본 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I speak English를 제가 굳이 왜 놔뒀느냐? 얘는 질문으로 바꿀 때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원래는 얘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었어요. Speak I English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중세
근대, 즉 막 셰익스피어 있고 엘리자베스 여왕 그 1세 이럴 때 이때 영어는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그때 영어 문헌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어에 희한한 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걔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do라는 애가 들어와요. 얘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얘가 언제부터 영어에서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기서 뭐라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영어 원어민들 지들끼리는 되게 편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냥 원래 하던 말을 그 뒤에다가 붙이면 질문이 되는 그런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변하면 바로 내가 영어를 구사하는가? 라는 말이 됩니다. 아니 뭐 지가 왕도 아니고 짐이 영어를 구사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뭐 you로 바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o you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현장에서 뭐 오랫동안 강의도 하고 하면서 아니 왜 선생님 그러면 비동사에는 비동사만 그 주어 앞으로 보내시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보낸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왜 speak 같은 말 나왔을 때 저거 일반 동사라고 보통 뭐 영문법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do를 왜 붙여요? 그리고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안 만들었거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임계치 한계량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논리를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이 do가 원래는 그냥 하다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말이 됩니다. 하니 내가 말하기를 영어를 이런 식으로 아마 초창기에는 이런 식으로 아마 그냥 민중들이 말을 하던 것이 점점 구어에서 굳어지면서 영문법 학자들이 할 수 없이 굴복해서 문법에 맞다 아마 이렇게 정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전공자로서 감히 의견을 펼쳐봅니다. 물론 이에 관한 논문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고 한번 과거형 문장들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I was handsome. 그쵸? 이거를 질문으로 바꾸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am이 was로 변했다고 갑자기 그쵸? 아니 뭐 제가 나이가 들고 제가 뭐 머리 스타일을 바꿀 수 있지만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듯이 was는 여전히 비동사입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I 앞으로 가면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Was I handsome?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죠 여러분? 그쵸? 나는 잘생겼었니?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이거는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그쵸? 아니 그러면 기억상실에 걸렸다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자기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기절하기 전까지 나는 잘생겼었고 그런 인생을 살았었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께서 이런 말을 실제로 하실 일은 평생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한테 얘기를 해도 상당히 모욕적이죠. 너 예전엔 잘생겼었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의 문법 원리를 설명드리는 것일 뿐 이 문장을 따로 연습하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차라리 주어나 이런 걸 좀 바꿔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I spoke English란 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질문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제부터 굉장히 짜증난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수년간 무슨 비난을 받아왔다고 그랬죠? do라는 애를 왜 붙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걔네가 붙인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때 원어민들이 원래 현재역일 땐 그냥 do를 갖다 쓰면서 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식으로 아마 질문을 만드는 방법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걔네가 이때부터 어떤 짓을 하냐? 제가 그렇게 추정한 강력한 근거가 바로 여기 나오죠. 이거를 질문으로 바꿀 때 상식대로면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요. Do I spoke? 이렇게 해도 말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이거를 과거로 바꿀 때는 얘를 과거로 바꿉니다. 이래서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서 did,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뒤에는 뭐라고 쓰냐? 바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내가 영어를 구사했었니? 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전체에서 실제로 과거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 나왔던 이 speak 그 다음에 현재형으로 그냥 내가 영어를 구사한다 라고 썼을 때 이 speak는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처 이런 생각을 못해요. 혹시 이 스피크는 약간 뭐 다른 무언가가 아닐까? 실제로 그게 맞습니다. 이 스피크는 사실 다른 그 무언가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는 영어를 구사한다는 말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아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어가 3인칭 단수이면 동사, 일반 동사일 때 특히 뒤에 s를 붙인다.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나, 그녀 또는 그것. 자, 이거를 보통 3인칭이라고 불러요. 3인칭이란 말은 여러분 되게 어렵죠? 근데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이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줘서 어렵습니다. 되게 쉬워요. 사실은 1, 2, 3인칭이라는 순서는요 왜 정해졌냐면 이거를 국어 구문법에서는 근칭, 중칭, 원칭인가 아마 그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가깝고 가운데 있고 멀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나랑 제일 가까운 게 1입니다. 순서상. 그쵸? 그럼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나를 기준으로 가운데쯤 있는 게 먼 거 말고 누구냐면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너가 2인칭인 거고요. 그러면 나랑 너랑 다 빼요. 그럼 나머지는 다 멀리 있죠. 그래서 이 3인칭이라는 거는 꼭 he나 she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나와 너를 제외한 그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될 수 있고 컴퓨터도 될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3인칭, 특히나 그 중에서 여럿 말고 단이란 말은 그죠? 단일하다와 복잡하다라고 할 때 그 단일하다 할 때 그 단입니다. 단수, 즉 숫자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아니고 한 명이죠. 그니까 이거를 3인칭 단수라고 부르고요. 이럴 때는 이 동사 뒤에다가 s를 붙여서 이게 현재형 모습이다라고 영어 영문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나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는 I, 그 다음에 you, he, she, we, they 주어가 뭐든 그 동사 모양이 현재 그때 다 달랐었습니다만 다른 건 모두 사라지고 얘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아주 생명력이 질긴 녀석이죠. 바퀴벌레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영어를 구사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He speaks English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질문으로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원어민들이 이 speak 같은 즉 비동사 아닌 동사를 쓸 때는 뭘 쓴다고 그래서 질문을 만들 때 그렇죠. 두란 애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때 여기다가 s를 붙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does가 되죠. 그래서 걔네가 이렇게 써요. 그리고 발음은 doe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he를 쓰고요. speaks라고 쓰지 않고 speak라고 씁니다. 그리고 English라고 덧붙이면 끝. 그는 영어를 구사합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예를 볼게요. 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맨 앞에 있는 두, 얘가 시제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주어가 뭐인지도 나타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speak란 이놈 있잖아요. 얘는 그럼 뭐냐면요. 원래 동사의 원래 모습이라고 해서 동사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학창시절 동사 원형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동사 원형이 뭔지 정확하게 잘 짐작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좀 이상해서 그래요. 현재형을 쓸 때 이 speak라는 이 모양과 그 다음에 동사 원형, speak의 동사 원형이 speak거든요. 두 개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원래 이거였는데 이 모습으로 돌아갔네? 아, 왜 돌아갔을까? 원래 모습으로 원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굳이 드린 거죠. 까지가 제가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최대한 많은 문법 설명을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오늘의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